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합니다. 네, 최근 정치권이 한 인물 때문에 정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과거 인턴에게 했던 IQ가 한 자리냐, 차라리 널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충격적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파문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논란이 더 복잡한 이유는 이 후보자가 야당인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현 정부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하필 야당의 핵심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큰 결점이 있는 인물을 왜 선택했을까?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번 인사가 야당을 흔들기 위한 대통령의 치밀한 정치적 계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통합 정치를 시도하다가 후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인사 검증의 실패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그 좋은 의도가 후보자 개인의 예기치 못한 문제와 부딪히면서 벌어진 좀 안타까운 인사검증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야당의 균열을 내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대통령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노림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의 그 출발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여야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당신 당, 우리 당 가리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쓰겠다.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해보자. 이런 통합의 정치라는 대의를 보여주려 한 것이거든요. 이해훈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력은 사실 야당 조차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큰 그림에서 발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큰 그림이라는 선의만으로 이번 사태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터졌죠. 하지만 그건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후보자 개인의 인성 문제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게 보통 후보자의 재산, 세금, 병역, 범죄 기록처럼 서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과거의 사적인 공간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같은 주관적인 부분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서에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결함을 놓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만약 이게 대통령이 처음부터 기획한 일종의 함정이었다면 여당은 지금쯤 신나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조차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하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이번 인사가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해석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평소 언행은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 동료 정치인들조차 여의도 정가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자 늘 듣던 얘기라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까지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소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니까요. 소문 수준이 아닙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직접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고함 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 국가의 공식적인 인사검증 라인이 이걸 놓쳤다. 저는 그걸 무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문제를 알면서도 일부러 임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첫째, 야당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쓰겠다고 하니 야당은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애매해지죠. 그러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내 탓하며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둘째, 한 발 더 나아가 일부러 논란을 터뜨린 뒤에 지명을 철회하면서 대중에게 거봐라,
야당에는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야당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앞서 나간 일종의 음모론적인 해석으로 들립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몰랐을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검증과 평판 조회는 다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이 검증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누군가의 평판은 주관적이고 또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공식 문서에 담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수준의 평판을 국가의 공식 검증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건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능이죠. 하지만 저는 무능보다는 의도였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성격이 까다롭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 이 후보자가 기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지만 인턴이나 보좌진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 일종의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심각한 평판이 자자한데 검증팀이 주변 정치인 단 몇 명에게만 탐문했어도 금방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곧 의도된 함정이라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후보자의 전문성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보고 과정에서 이런 평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더라도 일부 과장된 소문이나 사소한 개인적 흠결 정도로 치부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경제 전문가를 앉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면 선의로 시작된 정책조차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보기에는 후보자의 결함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조차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같은 당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걸 사소한 흠결로 봤다는 건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판을 짰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지금 이 혼란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대통령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여당은 지금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미리 준비된 논리대로 역시 야당 인사는 문제가 많다며 총공세를 펴야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중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취지로 협치를 시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최대한 피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겠습니까? 이 어수선한 분위기야말로 이것이 계획된 정치쇼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함정이었다면 여당은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반응 역시 얼마든지 계산된 연기일 수 있습니다. 혹은 대통령의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대한 정치적 계획을 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핵심 참모 몇 명만 계획을 알고 나머지 의원들은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중은 혼란스러워하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까지 한번 흔들어서 자신의 장악력을 높이고 정치판 전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당의 혼란마저도 대통령의 계산안에 포함된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후의 후보자라는 한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물론 충격적이고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건 몇 년 전의 일이고 후보자 측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즉각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와 변화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 하나로 사람의 전체를 재단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미래의 국가를 위해 기여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을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쓰면서 정치적 통합이라는 상징성까지 고려한 선의가 먼저였지 후보자 개인의 과거를 파헤쳐서 흠집을 내려는 악의가 먼저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거든요. 그건 한 사람의 인격, 특히 권력 관계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인물은 수많은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인격적 결함을 가진 인물을 그것도 반대 진영에서 굳이 데려왔다는 것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버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흐름에 맞습니다. 좋은 의도로 포장하기에는 후보자의 결함이 너무나 명백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치적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리더십이나 소통 방식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검증 과정에 포함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합정치 시도라는 그 취지 자체를 폄훼하기보다는 그 좋은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정치적 술수의 문제인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번 인사는 야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대통령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전략적 한수였다고 보는 것이 사태의 모든 조각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통합정치라는 선한 의도가 후보자 개인의 심각한 결함과 부실한 검증 시스템 때문에 위기를 맞은 전형적인 인사 참사로 보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허점과 후보자 개인의 책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정의 후보자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상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야당을 흔들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적 카드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 철학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어떤 공방이 오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도된 함정이었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실수였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